안녕하세요, 신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되었어요. 작년에 제가 새해 시작할 때 2021년도에는 책을 70권 이상 읽겠다 다짐했었는데 72권 읽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다 책을 읽으면 100점 만점에 저만의 점수를 줬어요. 90점 정도 되면 남한테 소개할 만한, 추천하고 싶은 정도의 책이거든요. 이렇게 읽은 책들을 다 기록해두고 파란색으로는 90점 이상에 체크해놓고 정기적으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 오늘은 가장 점수가 높은 책, 한승태의 인간의 조건이란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을 검색해보니까 유튜버에는 이걸 소개한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이네요. 영광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분이 없었다니.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정말로 책을 소개해야겠다. 없는 책도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드는데 없는 책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책을 정말 소개하고 싶은 책만 소개해서 북튜버로 조금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태의 인간의 조건은요, 여기 부제로 뭐라고 써놨냐면 꽃게잡이 배에서 돼지농장까지 대한민국 워킹 푸어 잔혹사. 네요. 이런 걸 르포르타주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험해서 쓴 거죠. 진짜 100점 만점에 99점 주고 싶어요. 한승태라는 분은 20대 후반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슨 경험을 했냐면요. 일단 꽃게잡이 배를 탔고요. 편의점 주유소에서 일하고 서울, 그 다음 아산 돼지농장에서 똥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춘천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당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 5군데 다 보면 농업, 어업, 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다 한 거죠. 근데 엄청 길게는 안 했지만 충분히 글을 쓸 만큼은 했죠. 그리고 이 책 쓰고 난 후에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것도 읽어봐야겠어요. 그것도 루포죠. 경험해서 그거에 관한 책을 쓴 거. 저도 루포 이런 거 쓰고 싶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잘 쓰시니까 너무 필체가 좋아요. 필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비유도 너무 괜찮은 비유 제가 다 블로그에 초설을 했거든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건 고시원에 갔을 때 얘긴데요. 103쪽에 있어요. 내가 완강기나 비상계단은 없냐고 묻자 고시원장은 내가 상들리에는 어디 달려있냐고 묻기라도 한 것처럼 황당해했다. 그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창밖의 나무를 가리켰다. 그걸 타고 내려가라는 뜻인 것 같았다. 그가 진지하다는 건 한참 후에야 알아차렸다. 이런 고시원은 가난의 심장부는 아닐지 몰라도 입구는 훌쩍 지난 곳이었다. 지금 전부 어디에서 일했는지는 이거 읽으면, 제가 읽어드리면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가 본 가장 더럽고 오래된 뒷간의 냄새도 돈사에 비하면 향긋한 봄 내음에 지나지 않았다. 전자가 오렌지 주스라면, 그러니까 뒷간 냄새가 오렌지 주스라면요, 돈사는, 후자는 빙초산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 냄새를 고체화해 만든 망치로 코를 강타당한 느낌이었다. 그 다음, 어디서나 충고가 곧 상대방을 돕는 행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충고란 자신과 이웃에게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뿐이다.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충고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자.
만약 당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충고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상대가 당신을 좋은 충고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두 사람은 충고를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이다. 양돈장에서는 돈방에, 그러니까 돼지 돈자의 방이거든요. 돈방의 구조가 허락하는 만큼만의 모성애가 가능하대요. 왜냐면 밤에 엄마 돼지한테 깔려 죽는 새끼들이 어마어마하다네요. 한마디로 돼지 만드는 공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이곳에서 모성애란 게 생길 수 있는지. 분만사의 냄새가 마트 한가운데 주저앉아 변신 로봇을 사달라며 떼를 쓰는 유치원생이라면, 비육사의 악취는, 자, 우리 돼지 농장에는요, 분만사도 있고,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 곳, 분만사고요. 비육사는 살 찌우는 곳, 계속 먹이고 똥 치우는 곳이죠. 비육사로 한 승태가 이동을 했어요. 업무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냄새를 지금 묘사했어요.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분만사의 냄새는요, 변신 로봇 사줘 하고 떼쓰는 유치원생이라면, 비육사의 악취는 온몸에 피어싱을 하고 나타나서는 자신은 물론이요, 뒷자리에 앉을 머저리까지 식물인간으로 만들게 될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밥상을 뒤엎는 고등학생이래요. 비육사의 악취는 그런 고등학생이라는 거죠. 글 쓰는 비유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돼지들은 눈을 빼곤 온몸이 새까맸다. 온통 검은 딱지로 뒤덮여 있었는데 똥이 말라붙은 것이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배설물에서 나오는 가스를 많이 들이마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다. 돼지들이 킁킁대며 다가오는데 꼭 돼지 좀비의 소굴에 들어선 것 같았다. 그리고 돈사에서 일할 때, 아산 돼지 농장에서 일할 때 가장 저는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이 이거예요. 간부들이 돈사를 돌아다니면서 돼지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인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 간부들한테 인사하지 않은 거가 회의실에 간부 회의할 때도 이 인사 안 하는 사람 있다고 나올 정도였다네요. 그걸 표현한 구절 271쪽 한번 읽어볼게요. 간부들은 오전, 오후 한 번씩 전 돈사를 돌아다니며 돼지들을 확인했다. 내가 일손을 멈추고 이 과자의 집을 지키는 마녀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것이 거슬렸던 모양이다. 한국 남자들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서 있는 사람과는 자동적으로 인사의 채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믿는 것 같다. 부지런히 굽실대지 않으면 빚쟁이처럼 소란이라도 피울 기세다. 재미있는 건 간부들이 다른 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너덜너덜해진 장갑, 하도 빨아서 잔뜩 늘어난 마스크, 똥을 뒤집어 쓴 우의, 얼굴 곳곳에 똥이 튀었지만 손도 똥투성이라 닦아내지 못하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저놈 보소. 어른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네. 요런 괘씸한 꼴을 봤나 뿐이었다. 나는 간부들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우아하게 그들을 무시하기로 했다. 그들은 내게 뭔가 줄 게 있지 않느냐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래도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항복을 요구하는 사절단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대리라든지 과장 보내서 인사시키라고 한 거죠. 나는 어째서 이들이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이라 불리는지 알 것 같았다. 그들은 실제로 장님이었다.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며 먹고 사는지만 고집스럽게 보지 못하는 선택적 시각장애인. 나는 지금도 그 마스크 3개의 결정이 호의였는지 조롱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요. 자기가 퇴사하면서 장갑, 마스크를 한 달에 2장을 줬대요. 근데
자기가 퇴사하면서 자기가 바꾼 게 뭐냐면 3개로 늘렸어요. 근데 그게 정말 호의였는지 그 결정이 조롱이었는지 어떻게 3개를 한 달에 3개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진짜 재미있었던 게 주유소에서 그만둘 때 그리고 편의점 일하다가 그만두게 된 에피소드 2가지 진짜 재밌어요. 이건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약간 한승태 씨도 똘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매력적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짓도 했기 때문에 아니 모범적으로 이 책을 썼다면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어리석은 일도 하면서 똘끼를 또 정의롭게 발휘한 것도 매우 통쾌하고요. 그리고 약간 꼰대들이 읽으면 좀 반성할 것들이 많은 책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만 밝히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며 혀를 찼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젊은 사람들이 피하는 일이란 어떤 사람이라도 꺼릴 만한 일이다. 나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누군가는 최악의 생활 환경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일하는 게 문제될 게 없다는 사고방식 말이다. 그런 생각은 엄하게 훈육받은 아이들이 장래에 성공한다는 믿음만큼이나 헛소리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를 위한 제도라는 생각이야말로 지독한 환상이다. 최저임금은 궁극적으로 고용주들이 이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법대로 지불했단 말이다. 말 뒤에 생략된 문장은 그 돈으로 먹고 살건 말건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이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면서 돈만 밝힌다고 투덜댔다. 이런 평가는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은 힘들고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작업장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다. 생각해보면 어느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힘들고 위험하고 보수도 적은 일을 참고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걸까? 누군가 그런 일을 그만둔다면 그건 그들이 참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명하고 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 말이 이해가 왜 되냐면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정말로 이 한승태나 그렇게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공감이 가요. 정말 이런 경험은 값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이런 멋진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깍지도 제가 읽으라고 해서 읽었거든요. 왜냐면 깍지도 이것과 거의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죠.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으니까요. 매우 많이 공감했고 이 책 읽으면서 많이 위로도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작년에 읽은 단연 최고의 책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니까요. 그러면 다음 책 소개할 때 뵙도록 할게요.